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LG 정말 전설로만 남은 스마트폰 LG 롤러블을 가져왔습니다. 구독자분이 빌려주셨는데 이게 LG에서 이제 롤러블이랑 관련된 엔지니어 분들에게 좀 나눠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롤러블을 개발한 도전 정신은 남는다. 멘트 멋있죠? 그리고 이제 한 장이 더 있는데 개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알뜰폰도 된다고. 즉 이게 뭐 외부 노출 금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건데 정작 롤러블이 길거리에서 포착이 된 적은 없거든요. 아마 대부분 소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박스부터 간단히 살펴보죠. 와,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펼쳐보면 이 롤러블이 펼쳐지는 걸 형상화한 디자인이고요. 야, 아이디어가 미쳤어요. 이쪽을 추가로 잡아당기면 구성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핸드폰은 이따가 살펴보고요. 안쪽에는 케이블과 충전기, 그리고 뭐 유심 빼는 핀이나 작은 안내서가 들어가 있는 박스가 있어요. 우선 디자인을 보면요, 이게 롤러블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생긴 게 평범해요. 그냥 엣지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일반적인 바형 스마트폰이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이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예요. 후면은 이제 약간 유리,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 말려있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바닥에 닿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도 화면이 나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메인 초광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후면 지문인식 겸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고 LG 로고도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롤러블이야? 라고 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이건 필름 안 뗀 거예요. 측면에 볼륨 버튼이 있고요. 이건 그 벨벳2 프로처럼 물리 버튼이 아니라 터치, 힘으로 인식하는 가상 버튼이에요. 아래쪽에는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C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가장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없는 게 있죠. 바로 유심 꽂는 슬롯이 없는데 어디에 있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켜보면 6.8인치 디스플레이가 나오고 왼쪽 측면 그리고 오른쪽 측면 자연스럽게 디스플레이가 나와요. 그립감도 살짝 무거운 감은 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스펙을 살펴보면요, 스냅드래곤 888 12GB 램에 256GB 스토리지 450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 자체는 개발됐던 즈음에 플래그십에 걸맞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한번 롤러블을 시켜보면 화면이 6.8인치에서 7.4인치로 가로가 늘어나요. 이 비율이 1.5대 1인데 은근히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태블릿 UI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뭐 아무 영상이나 한번 눌러서 보면 영상을 가로로 시청할 때 위아래로 레터박스가 약간 생기긴 하지만 이게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아요. 더군다나 유튜브가 자동으로 이렇게 태블릿 UI로 변경까지 해주니까 와, 이거 상당히 나쁘지 않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기가 상당히 깔끔하죠. 이런 롤러블을 딱히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쿠팡 플레이입니다. 해상도 변경이 바로바로 되죠. 이런 영화 비율의 영상들도 또 보기가 괜찮고요. 웹서핑도 이렇게 상당히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잘 됩니다. 뭐 가로로 길어서 이미지가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일도 없고 이 비율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을 줄였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줄어들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대로 화면을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자사 앱, 뭐 설정 같은 거 보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부드럽죠. 이런 거 보면 진짜 예뻐요. 메인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롤러브를 시키면 이렇게 화면 비율에 맞게 자연스럽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LG가 시리스 배경이라고 잠금 화면에서 홈 화면으로 올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라이브 바탕화면을 밀었었는데 롤러블 전용이 시리스 배경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롤러블이니만큼 화면을 확장을 했을 때 추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요런 거 괜찮죠? 현재 저도 이제 심리스 배경을 넣었거든요. 보시면 화면을 넣으면 화면이 바뀌고요. 롤링을 했을 때 추가적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참고로 이거 롤러블 켜고 끄는 건 언제 어디서든지 세 손가락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측면 사이드 패널에서 여기 풀 요 버튼을 눌러도 이렇게 롤링이 돼요. 이게 화면을 다 펼쳐도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미는 힘이 생각보다 되게 세요. 제가 책을 이렇게 몇 권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책을 밀면 2kg 정도의 책도 이 모터 힘으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력한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제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잡고 있으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롤링을 멈추죠. 이런 부분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네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 이 롤러블이 퀄리티, 구조적인 부분일 텐데요. 화면을 펼쳤을 때 옆으로 쓱 늘어나는 이 방식이 약간 캐퍼필더라고 해야 되나? 걸쇠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터가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좀 있어요. 다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주름은 어떠냐? 얘는 구조상 디스플레이가 테두리를 따라서 말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딱 접혀 있는 주름은 없어요. 다만 바형으로 쓸 때 계속 구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노골적으로 비추면 주름이 잘 보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빛에 닿지 않고 영상을 보거나 할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구조적인 이슈도 있고 1세대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감의 경우에는 약간 우글우글 거리는 느낌이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여기까지는 아래 실장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디스플레이만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우글우글 거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화면 크기나 비율에서 오는 장점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최신 아이패드 미니 6세대를 가져왔는데 얘 화면이 8.3인치거든요. 이렇게 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미니 정도 이제 태블릿을 대체할 수가 있고 휴대성 부분에서는 롤러블이 훨씬 낫죠. 무게를 보면 210g으로 좀 무거운 편이긴 해요. 다만 갤럭시 폴드가 260g,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240g 하는 걸 생각해보면 화면 크기 대비해서는 무거운 것 같지는 또 않고요. 자,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심 슬롯은 대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을 롤링시키면 이렇게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사이에 숨어 있어요. 이런 데 숨겨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생각이 느껴지죠. 거기다가 이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 이게 또 활용이 돼요. 후면 전용이 위젯 화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어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카메라나 캘린더, 음악, 타이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알람 같은 것도 오면 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덮어둔 상태에서도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하니 실용성도 어느 정도 챙겼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참 대단한 게 전면을 위해 필요한 디스플레이는 사실 후면 디스플레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후면 디스플레이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가적인 디스플레이를 좀 더 넣은 거죠. 이 카메라 한번 볼까요? 후면 카메라가 바로 즉석에서 뜨고 이렇게 들면 셀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으라는 거죠. 사실 전면 카메라를 보면 크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공간이 없어서 이제 280만 화소의 작은 카메라를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화질이 썩 좋진 않아요. 그래서 셀카를 찍을 때는 여기 후면 셀피 기능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라는 거죠.
후면 카메라니까 화질도 더 좋겠고요. 또 미러 모드도 있는데 웨그 V50 듀얼 스크린 기능 중 하나가 미러 모드라고 상대방이 내 사진을 찍어줄 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에 최대 8K까지 찍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 녀석을 넣어줬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케이스까지도 이제 레퍼런스 디자인으로 만들어 놨는데 약간 다이어리 형태더라고요. 이게 구조상 뭐 어쩔 수 없이 고정은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붙이면 전면 디스플레이는 가려져 있고 후면은 뚫려 있고요. 뭐 당연히 이 상태에서도 활용이 다 가능해요. 뭐 롤링을 하면 이제 케이스 부분이 이 정도 튀어나오네요. 뭐 케이스를 장착하면 좀 더 중후한 깔끔한 그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레퍼런스 디자인까지 개발을 하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LG 롤러브를 살펴봤는데요. 상소문 폰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그 상소문이 옆으로 싹 하고 펼쳐지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모은 핸드폰인데 결국 시장에 출시가 되지 않았죠. 제품을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상용화를 위해서 고심을 한 부분들이 보이네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고도화가 많이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미있는 제품 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럼 다시 봅시다.